안녕하십니까. 세부 3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컨투어 추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투어라는 게 이제 뭔가 그것부터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컨투어라는 거는 여기서 써 있듯이 연속된 에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된 에지점들은 모든 게 다 컨투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렇게 와서도 이런 것도 컨투어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 그 직선처럼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도 컨투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거의 또 일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것도 컨투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에 해당되는 것도 컨투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확한 그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지바라는 거는 이제 8방향, 즉 이제 동서남북하고 이제 각각 사이 방향 8방향으로만 각각 직선, 즉 한 방향으로만 연결된 에지점들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지 세그먼트라는 거는 뭐냐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연속된 에지바들입니다. 즉 여기서 이렇게 이 에지를 한번 보죠. 그럼 여기서 다른 에지하고 다른 컨투어하고 만나죠. 그래서 여기서 컨투어가 쭉 이어지면서 에지점들이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른 지점하고 교차되면서 끊어지는 그런 부분들만 이어놓은 곳이 이제 에지 세그먼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지 루프라는 거는 뭐냐면은 에지 세그먼트들을 쭉 이어서 어떤 그런 패곡선, 이런 어떤 하나의 그 면을 이루는, 면적을 갖는 어떤 그러한 그 패곡선을 이루는 거를 이제 컨투어를 에지 루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 여기서 세그먼트, 뭐 루프, 이거 다 컨투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이 물체 인식을 할 때 이건 라인이고 이거는 뭐 면이고 이거는 이제 점이고 이런 거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면이라는 거를 이제 그 정확한 정의를 내리면 가늘고 긴 에지 루프입니다. 그러니까 패곡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면적을 가진 에지 루프 중에서 가늘고 길다, 이게 상당히 좀 이제 주관적인 개념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 뭐 그런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우리가 가늘고 길다 그러면 그냥 뭐 주관적으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라는 거는 뭐냐면 에지 루프 중에서, 즉 면적을 가진 에지 루프 중에서 라인이 아닌 거를 빼고, 그러니까 라인을 빼고 나머지를 다 페이스라고 합니다. 포인트라는 거는 페이스 중에서 이제 면적이 가장 굉장히 작은 거고요. 그러니까 뭐 면적이 가장 작은 것도 상당히 주관적인데, 좀 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10에서 20 정도라고 써놨는데 조금 뭐 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포인트가 왜 페이스가 되냐면 면적이 작은 것 중에서도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을 빼고 면적이 작은 거를 이제 그 포인트, 즉 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컨투어 추출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것이 이제 에지 바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지 바는 여기서 이제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좀 크게 확대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초록색을 끝점으로 표시한 것들이 전부 에지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에지 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사선으로 내려오면서 요것도 에지 바고, 이제 에지 바 이렇게 3333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에지 바고, 여기서부터 여기 그 모서리에 여기 또 2개짜리 에지바입니다. 그래서 이 에지바들은 이제 초록점을 끝점으로 하는 선분들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차가 되면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세그먼트를 구분하는 데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을, 이미지를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세그먼트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루프고 뭐 이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에지바가 좀 이제 좀 길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같은,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게 원이라고 보이죠, 똑똑하게. 근데 이게 픽셀 단위로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게 굉장히 도돌도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정확한 정확하게 이어지지 않는 면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실수로 따지지 그러니까 그 0. 소수점까지 가는 걸로 따지지 않고 그냥 이게 이쪽 픽셀이냐 아래쪽 픽셀이냐,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따지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기재기하게 이렇게 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구해봐야 될 것이 엣지 세그먼트인데, 엣지 세그먼트는 이제 엣지 바들, 끝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란색만 쭉 이어서 이제 그 연결한 것이 엣지 세그먼트인데, 여기서 요거는 이제 그 아까 그 파란 점이 어딘가를 이제 참고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아까 에즈바 이미지를 여기다가 옆에다가 그 확대를 시켜 놓은 겁니다. 아까 그 이미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엣지 세그먼트는 한 가지 색깔로 다른 색깔들로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엣지 세그먼트고,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가 엣지 세그먼트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끊기기 때문에 요 바깥쪽 그 외곽선하고 이제 붙어버리죠. 붙어버리면 여기서 이제 교차점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게 하나의 엣지 세그먼트, 요것도 하나의 엣지 세그먼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선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서는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이제 끝점이 위에 여기 위점에서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로 요렇게 해서 요 세 가지 방향으로 가지가 나온 거가 전부 다 하나의 세그먼트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한 바퀴 삥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세그먼트가 되죠. 그러니까 X로 이렇게 걸고진 선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또 그러면은 이렇게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픽셀의 명암 밝기가 어떤 식으로 되냐에 따라서 여기서 끊길 수도 있고 여기서 끊길 수도 있고 뭐 중간에서 끊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식으로 뭐 전혀 어디서 끊길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엣지 세그먼트를 붙여놓고, 그러니까 구분을 해놓고 나중에 이거를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이거를 붙이고 이제 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띄고 이제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엣지 세그먼트를 한 가지 색으로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엣지 루프인데,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곡선이도 클로우스드 엣지 세그먼트들을 묶은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를 이제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제 그려놨는데, 여기서부터 요 안쪽으로 가는 요게 하나의 루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루프는 아까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를 확대를 시켜놨는데, 루프라는 거는 보면은 하나의 면적당, 여기서 면적은 이거죠. 이거 면적은 이거죠. 이것도 면적, 이 바깥에 그 배경, 이것도 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면적당 그 외곽을 둘러싸는 그 세그먼트들을 루프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면적이 있는 부분에서 여기 있는 세그먼트들, 즉 여기 그 선을 이루는 요 면적하고 이쪽 부채꼴을 이루는 면적이 요 선을 공유를 하죠. 요 세그먼트를 공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루프를 그리다 보면은 한쪽이 이쪽이 핑크 색깔로 그려놓고, 또 여기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서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면은 그 위에다가 덮어씌기 때문에 핑크색이 지워지겠죠. 그래서 루프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오프셋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순전히 이거 위치는 같은 겁니다. 같은데 그 보기에 편하라고 이렇게 오프셋을 줘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 선에 해당되는 거는 루프는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이제 도는 거고, 그 위에 해당되는 이 핑크색으로 도는 부채꼴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똘똘똘똘 올라가서 돌죠. 이쪽으로 가서 다시 돌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합쳐져서 하나의 그 패곡선을 이루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 핑크색이 이제 있죠. 이렇게 그 연두색처럼 된 이제 작은 이제 그런 저것도 루프도 있습니다. 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게 점은 하나의 이제 루프로 이루어지지만, 요거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약간 파란색기가 도는 요 색으로 표시된 거는 안쪽 루프를 둘러싸는 외곽선이 경계선이지만, 요 점에는 요 바깥 영역도 있어요. 저기 이렇게 바탕이죠, 바탕. 도화지 바탕도 하나의 면이기 때문에 그 면을 안쪽을 둘러싸는 컨투어도 있는 거예요. 그런 루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루프를 이제 표시할 때 여기서 이렇게 약간 연보라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항상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루프는 항상 두 개씩 나오게 돼요. 영역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약간
삐껴서 그린 이유는 아까서 말씀드렸듯이 보기에 편하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삐껴 그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도 뭐 더 마찬가지고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영역 같은 경우도 있고 여기 확대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은 이제 안쪽하고 또 바깥쪽에 있지만 원 같은 경우도 이제 안쪽하고 바깥쪽에 있는 이렇게 하나의 면당 이렇게 루프가 바깥쪽 안쪽 두 개씩 이제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컨투어를 다 구한 다음에 루프를 그리면 이제 패곡선이 되기 때문에 그 패곡선이 둘러싸고 있는 안에 있는 면적을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이 다르면은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 하나의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세그먼트가 끊기죠. 끊기면서 이 안쪽에서는 이제 다른 색깔로 이제 여기 표시가 됐고 여기서는 또 다른 색깔별로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라인하고 페이스하고 포인트, 사실은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는 바하고 세그먼트 루프가 이 루프나 이런 거를 보는 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보는 거 인지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게슈탈트 같은 거 서브젝티브 컨트롤 할 때 이제 다시 잠깐 나오는데, 일단 이게 이렇게 나눠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면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면적. 그래서 라인은 뭐냐, 그러니까 라인하고 페이스하고 이제 포인트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거는 면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하고 페이스 포인트는 이제 컨투어 개념이 사라지면서 RF 영역으로 개념이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선 같은 거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게 분명히 이제 면적이 있죠. 선인데. 근데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이게 그냥 선으로 보여요. 헤어라인이죠. 두께가 없는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를 확대를 시켜보면은 이렇게 두께가 생기죠. 그래서 두께가 생기는 요거를 이제 잡기 위해서 여기서 RF가 가장 작은 RF,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RF가 요 토막, 피스죠? 피스. 라인 피스, 토막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를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슬라이딩 해가면서, 슬라이딩이라기보다는 뭐 화면 전체를 다 이런 식으로 RF들이 옮겨가면서 잡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고 계속 다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끊기죠. 근데 이제 끊기는 거는 전에 뭐라고 그랬었나요? 서브젝티브 컨투어에서 그거보다 더 큰 RF가 이거 두 개를 연결을 시킵니다. 이제 그거는 다음에 이제 할 일이고, 어차피 이제 면적으로 이제 돌아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변환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작은 RF 여기 하나가 쏙 들어가죠. 빨간 거에. 그래서 여기 작은 거가 이제 면적이 작은 거가 되니까 이 빨간 거에 잡히는 그 정도 크기의 이제 점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선들이 계속 여기 빨간색에 인식이 되면은 요게 다 합쳐져 가지고 둥근 원을 나중에 더 큰 상태에서 둥근 원을 판단을 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선이 잡히면 서클이 되는 거고, 이게 면이 잡히면 이제 디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스크는 이제 안에가 솔리드 컬러로 이제 차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히는데, 이러한 어떤 큰 원이나 이러한 디스크를 잡으려면은 그만큼 그거보다 더 큰 어떤 여기서 이제 요 연두색으로 표시된 이만한 RF에 왔을 때에만이 이제 이게 인식이 가능한 거죠. 잡히는 거죠.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이나 점, 서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루틴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패턴으로 잡히는데, 이렇게 랜덤 패턴 같은 경우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보통 이제 이제 이게 좀 오른쪽 수평 수직 비율, 이제 에스펙트 레이시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수평 쪽으로 좀 길었어 이렇게 되고, 이게 좀 약간 베개 같은데 좀 아래쪽이 여기가 오목하게 들어가고 여기가 볼록하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세한 건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 면을, 즉 이제 면적이 있는 어떤 그런 면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물체를 이제 인식하게 된다. 물체의 가장 이 기본인 라인하고 페이스하고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컨투어를 뽑고 그다음에 바, 세그먼트, 에지들을 이제 쭉 바, 루프 이런 거를 뽑는 이유가 결국은 면적을 나눠서 우리가 최종의 인식의 밑에 단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라인하고 페이스하고 포인트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거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 세그먼트, 루프, 라인, 페이스의 이제 예를 첫 번째를 보시면은 이거는 에지 바의 이미지고요, 그림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굉장히 제가 많이 쓰는 이제 이미지인데 이게 좀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이 부분만 이제 띄어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연두 색깔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에지 바들이고요. 그게 이제 세그먼트를 엮어서 하나의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된 게 이게 세그먼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루프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루프는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여기서 또 일부분만, 요만큼의 일부분만 뽑아서 여기만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영역을 나누면은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인식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미인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은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피어, 이제 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라디안트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라디안트가 나타나는 거를 이제 색깔별로 세그먼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루프를 구해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정신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조금 다음 시간에 이제 스무딩을 하고 나면은 이게 좀 이제 깨끗해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눠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냄비죠. 냄비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자동차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동차도 이제 굉장히 이제 명암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대충의 이거의 이 면을 나눈 것만 이제 큰 외곽선을 봐도 대충의 이제 찬 거는 차다라는 거는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나중 애들은 이제 요런 거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외곽만 이제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찻잔에서 전에 이제 서브젝티브 컨투어 할 때 찻잔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서브젝티브 컨투어로 연결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요런 굵은 찻잔에 해당되는 요런 굵은 점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타원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추출해내기 위한 어떠한 그런 전 단계인 라인, 면적, 세그먼티드 면적이죠. 예, 그거를 이제 나타낸 겁니다. 이거는 이제 퍼레이드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복잡해 보이겠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해보면은 사람 얼굴이 이제 뚜렷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컨투어는 이제 연속된 에지들의 집합으로 모든 경계선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에지 바는 이제 8방향 중 한 방향으로만 연결된 이제 에지 점들로 이제 가장 먼저 추출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추출하는 게 에지 세그먼트는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연속된 에지 바들이죠. 그리고 루프는 에지 세그먼트를 엮어서 패곡선을 만든 하나의 어떤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나타내는 영역이죠. 그래서 면적이 되고 나면 이제 라인하고 포인트하고 이제 페이스로 넘어오는데 라인은 이제 가늘고 긴 에지 루프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페이스는 라인이 아닌 에지 루프고요. 그리고 포인트는 면적이 매우 작은 그런 페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라인, 페이스, 포인트는 RF 영역에서 이제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개념이 이제 이전이 되는 거죠. 이전이 되면서 이제 이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면적이 있어야지 이제 라인, 페이스, 포인트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면적들을 연결을 하고, 이거 연결할 때 이제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듯이 게슈탈트 원리 같은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인도 형성을 하고, 포인트는 보통 작은 RF 같은 거에 하나로 잡혀요.
그다음에 원은 작은 RF에서 잡힌 선분들이 이제 둥근 형태를 이루면 원이 되는 거고, 디스크는 이제 그만큼 큰 RF에서 그 원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큰 RF에 도달을 해야지 그게 이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원이 됐건 디스크로 됐건 그만한 큰 RF가 이제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RF라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은 그 어떤 고 RF만큼의 크기에 해당되는 그 어떤 쉐입, 즉 모양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RF의 크기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현미경 같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전자현미경이라는 거는 광학현미경하고 달리 전파를 쏴가지고 그거를 이제 거기서 반사되는 그것들을 레이더식으로 잡으면서 표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제 그 이미지로 그려내는 게 이제 전자현미경인데, 그 쏘는 전파의 파장이 그러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그 작은 물체를 볼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원자를 보기 위해서는 원자의 지름에 해당되는 정도의 작은 파형을 전파를 쏴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자가 잡히죠. 그러니까 원자보다 뭐 10배 정도 큰 거를 하면은 뭐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크기에 맞는 어떤 그러한 형태를 잡기 위해서 그러한 그 크기를 정해놓은 그것이 이제 RF라고 좀 매칭을 시키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에 해당되는 건 그만큼을 잡는다. 요만큼은 요만큼을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컨투어 추출을 해봤는데, 좀 이제 굉장히 좀 지기재기하고 좀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평활화를 시켜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평활화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